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머리 일부를 절개해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 돌멩이로 중학생으로부터 피습 사건을 겪었는데 다 나은 줄 알았더니 1년 넘도록 후유증을 호소해 왔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치 혐오 그리고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그런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어요? 네. 배현진 의원이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도 혼자 국회의사당 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봐서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난해 1월이었어요. 중학생으로부터 피습, 돌멩이 피습을 당해서 머리를 다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서 괜찮아졌겠지 했는데 그동안 잘 안 들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서 이게 무슨 병인가? 라고 해서 그 원인을 못 찾다가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뇌하부뼈에 일부 파손이 있어서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개두술, 그러니까 머리를 열어서 수술을 했다고 해요. 지금은 괜찮답니까? 예, 제가 한 달 한 보름 전 그때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건강 상태를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좀 그렇다, 후유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특히 신체의 다른 그 부위보다 이 머리는 정말 아주 민감한 상태라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라고 하다가 몇 개월 뒤에 후유증으로 다시 맞아요. 입원을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했습니다. 예.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그 당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기간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몇 개월 뒤에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부뼈 일부가 파손이 됐다. 그래서 이 머리 두개골 일부를 여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쪽 관계자 이 뭐 보좌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해들은 것은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예.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 중 다행입니다만은 17번을 이 촉법 소년이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때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머리에 심한 파손이 됐는데요. 아무쪼록 좀 정말 툭툭 털고 일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서울에 몇 안 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앞으로 전도가 아주 유망한 또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주 쾌유를 정말 이 모든 이 당원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퇴원은 했고 집안에서 치료를 하는데 바깥의 왕래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지욱 대변인.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대표 시절이죠. 그때 피습을 당했고 직후에 또 배현진 의원이 피습을 당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배현진 의원을 가격한 그 사람도 젊은 아주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 친구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이제 배현진 의원을 가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소위 촉법 소년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처벌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촉법 소년에서 살짝 지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검찰이 치료 감호 처분을 이제 내렸고, 근데 검찰에서는 치료 감호 처분을 청구했습니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기각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떤 이 상황이 그렇게 이제 과하지 않다, 경미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벌까지 내리는 부분은 좀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치료 감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게 결과적으로 이 그 뭐랄까 배현진 의원이 지금 뭐 이 지난 1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정상적인 활동을 준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이 있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 이번에 발견됐을 때는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개두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과적 치료 정도가 아니라 이 함몰되어서 부러져 있는 뼈 같은 것들을 그 이 두뇌를 열고 이렇게 꺼내는 그런 좀 위험한 수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보호 감호 조치 정도로 이게 그 가볍게 처벌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촉법 소년 혹은 촉법 소년을 갓 지난 이런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의 형벌을 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어떤 논의 기준 예.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이었어요. 낮에 오후 3시 20분경에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범인이 용의자,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도착을 했고 건물 2층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5시 20분경에 그때 당시 이제 뉴스 탑10 시작한 즈음이었어요. 둔기로 배현진 의원을 17차례나 가격을 했고 그 다음에 범행 후에 심신상실을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14살,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긴 하지만 중학생에 다니고 중학교였으니까요. 만 14살이 넘어서 촉법 소년은 아니었고요. 올해 2월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최성 평론. 네. 그래도 배현진 의원이 꿋꿋하게 네. 여러 의정 활동을 많이 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 도중에 오랜 시간을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뭐 했지만 사실 저게 본인이 정신력을 버텼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왜냐하면 예. 사실 뭐 그거 아프다고 또 아프다고 잘못 얘기하면 또 그게 이제 지나간 일을 끄집어서 또 이렇게 본인이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예. 수 있으니까 아마 표현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젊어서 저런 것들이 지금에는 잘 징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저게 초기에 치료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뭐 의정 생활할 때 저게 더 큰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진료를 하는 게 좀 맞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잠재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이런 것들이 아마 본인에게는 나중에 큰 또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 보다 좀 더 이제 앞으로 의정 활동에 좀 전념해 주길 바랍니다. 예, 빠른 쾌유를 빌겠고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피습 사건 이후로 이렇게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되면 또 그게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정치인을 노린 저런 범죄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